최민호 시장님과 전동면 주민과의 간담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아남이라고 합니다. 저희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우선 입장문 발표로 알 수 있는데요. 입장문은 저희가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를 하였고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월상공단에 설치하라.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주민 동의는 원천 무효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동면에서 농사를 짓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지 않았고 인접한 지역인 연서면이나 그리고 북부권 주민에 대한 의사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에서의 친환경은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예산이나 규모로 볼 때 절대 불가하고요. 이것은 동지역에 설치되어야만 마땅했던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 시설을 힘없고 그리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북부 지역에 산천에 밀어넣는 세종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고 사실은 세종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에서 사무국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전동면에 땅이 있고 없고 그리고 내가 여기를 고향으로 두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조차 단지 북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도외시되고 무시되는 상황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학부모이자 어머니로서 내 자식들을 그렇게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한가운데서 안전하지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살게 해줘야 되나. 제가 그러려고 이 세종시 조치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라는 데 대해 상당한 회의감이 들었고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월산공단인가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 하는 것은 찬성하십니까? 그런데 처음에 월산공단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이제 행복도시에 계획이 되었을 때 지금 전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의 3배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치원에 사시면서 북부권의 쓰레기 소각장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합시다. 쓰레기 소각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자식 키우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것이다. 전동면에 땅도 없다. 난 조치원에 살고 7년 전에 이사 왔다. 그러면 세종시에 어딘가에 세워지면 찬성하고 어딘가에 세워지면 반대할 이유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세종시에 세우면 다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산공단인가에 저거 계획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환경물질을 참을 수 있고 북부권에 사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월산공단에 세워지도록 최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북부권에 왔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용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물질이라든가 그런 대기오염이라든가 그런 데 반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앉으세요. 그럼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자고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뭔가 보니까 여기서 적시하는데 권익위 법령 위반은 절차상의 문제지만 무슨 행동강령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죠. 주민등록법 위반했다고 지금 고소고발돼 있죠. 고발돼 있죠. 정보공개보호법 고발돼 있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막수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로 지금 고소고발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은혜 과장 수사받고 있죠. 저번에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만약에 세종시에서 여러분들이 고발한 여러분들이 하셨는지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보공개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됐다면 이 사업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법을 어기고 시청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책임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누가 대표 한번 나오세요. 반대위원장 누구십니까?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고 소통하고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 보니 법 위반에,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법 절차가 합법적이라도 저희 송성리 주민과 전등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다시 시작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현재 전등면에 소각장이 이미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대사들의 의견은 절차를 위반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법 절차에 위반했다면 저도 추진 않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공모를 할지 하겠습니다만 법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는 책임 있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법 절차에 위반됐기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말이 법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도 책임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법 절차 때문에 반대했다. 근데 법 절차 위반이 없다. 그래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저 주민들이나 반대위원회에서 법 절차 때문에 반대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따지자는 겁니다. 근데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따질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질 문제는 과연 이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뭘까요?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길 지역 주민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동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또는 시로부터 배려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얼마나 해야 우리가 그래도 희생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 절차 때문에 반대했는데 문제가 없더라. 그럼 그 다음에는 그거는 뭐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진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건 과학적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만 여기 쓰레기 소각장도 다른 지역 주민들은 우리 때문에 반사적으로 이익을 받으니 우리도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큰 보상을 해 주십시오. 또 그 얘기가 들어가면 또 따져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가 좁혀 들어가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저택 위원장님, 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이 주민을 위한 법이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이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300m 이내에 위험한 환자들이 나머지 전등면의 3천 이상의 전등면 주민들을 대피합니까? 16명이 도장 찍었다고 해서 전등면 사람들은 다 끌고 가야 됩니까? 그럼 법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16명이든 300명이든 법 절차적으로 합당한 절차를 거친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법적에 하자가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자연순환과 과장님 오셨는데요. 이게 행정구역상만 전북면 송성리지 이 연섬의 쌍유리하고는 완전히 적변지대. 이 연섬의 쌍유리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소각장 질 수 있는 예산이 162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홍보하는 거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책자에는 지금 하남 신도시 그리고 아산 신도시 나와 있는 소각장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게 지어진 게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2천억에서 3천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480톤짜리입니다. 그러면 1620억짜리로 예산밖에 없으면서 그 돈으로 과연 그런
친환경 종합타운이라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느 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을 건지. 이 소각장이라는 것은 돈 갖고 따지지 말아야 돼요. 지구 덩어리가 내 것들 뭐합니까? 나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친환경이라면 저 세종시장 저 시청 마당에다 맹글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일이 아니고요. 하남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비교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때 20년 전에도 그게 얼마? 5천억이요? 2천억인가 3천억 갖고 들였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1620억 예산 갖고 진다고 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겠느냐. 그거를 예산을 비유로 들어서 한 것이지 지금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우리한테 환경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확신이 안 서겠다. 지금 그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반대하면 그만이지. 예, 우리가 말 꼬투리 갖고 잡을 게 아니라 저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그거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가 원래는 이게 월산공단에 생기게 만들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송송리로 왔는가 그 설명을 누군가가 해줘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 전체를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 동지역에서 나는 것은 동에서, 읍면지역에서 나는 건 면에서 이렇게 딱딱 갈라서 얘기한다면 지금 읍면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도 지금 처리 용량으로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읍면지역에서 나는 쓰레기도 어딘가에는 지어서 해결해 줘야지 읍면에서 자체 해결이 안 돼요. 36%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딘가는 해야 돼요. 동에서 나는 건 어떠냐? 동에서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따져보니 월산에서 거기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400톤 규모라고 하는데 어차피 읍면도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고 읍면도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2개를 하려고 했다나 뭐 그런 얘기가 검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 소각장이 조각조각 되면서 규모의 경제도 못 이루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하니 차라리 한 군데로 하는 게 더 비용도 훨씬 싸게 먹히고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아마 전체에서 어느 지역이 그래도 가장 덜 말하자면 낭비적이냐, 좀 비교적 효율적이냐라고 해서 공모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동에서 송성리하고 또 한 군데 신중리하고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2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신중리는 나중에 철회를 했으니 송성리에 남아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지. 월산에 있는 걸 어거지로 끼고 송성리에는 갖다가 강제로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께 지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부락에 이 주변 지역에는 보통 땅금이 200에서 300, 500까지 갑니다. 그런데 송성리는 20만 원대에서 좋은 땅이래야 50만 원. 이거 왜 땅이 이렇게 싸고 들어가느냐? 이 프랜카드로 인해 가지고 소각땅. 그래서 땅이 완전 폐농이 돼 가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또 저희 불악에 한 10여 명 이상이 요 한 10년 내려다가 그 암으로 돌아가신 양반이 한 10여 명이 넘어요. 저희 형수님들 2분도 암, 우리 형님 하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것들로 또 그러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480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게 들어오면은 그 땅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주변 땅은. 그리고 사람 목숨도 완전히 병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건 얘기도 못합니까? 그 얘기도 못 꺼내고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이장님 얘기대로 16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는 시설 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또 그대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20년 전에 지금 기술을 갖고 진 하남이나 아산은 그럼 땅이 병 들어가고 다 암주가 안 걸려 죽었습니까? 이 환경시설이 들어와서 나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은 그건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병들어 죽는다, 안 걸려 죽는다, 땅값 다 썩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 그런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있는 셈인데 그럼 거기는 다 저 병들어 죽고 안 걸려 죽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 통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형으로 하면은 이런 대형에 대한 그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사서 그 좀 덜 할 거 아니야. 그것도 그게 맞는 말인지를 동에서 나오는 거 동에서 그것도 맞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소형으로 해서 환경물질을 방해하는 시설이 들어가는 게 각자 들어가는 게 돈이 더 들고 그게 더 효과적이냐 아닌지는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건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오염물질이 더 덜 배출되는 문제는 대량으로 더 최고 기술을 쓰는 게 옳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면 그것마저도 거짓말이라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저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시장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가서 제 눈으로도 보고 여러분 눈으로도 같이 보는 걸 가지고 제가 명색에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시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왜 하겠어요? 제가 나서서라도 안 된다고 제가 중앙에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 제가 봐도 아닌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제가 여러분들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모시고 가서 어디든 가자는데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송정리 일부 그 주민 외에는 딴 전동면 사람들은 좋은데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만 됐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선진 소각장을 방문해서 진짜 이게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알 필요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반대되는 사람들은 더 우려가 많으니까 저도 그 우려가 돼서 5km 제가 논문 보기는 한 7km까지 그 반경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제 그런 상황을 그분들이 가서 직접 진짜 잘 된다는 데를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해야 되면 좀 서로 다 주고받는 대화가 달라지지 않을까. 세종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종시 지도에 지금 거의 중심부가 원래 원안이던 월상공단 자리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이든 동지역이든 생활 폐기물 쓰레기들이 나왔을 때에 그래도 도심의 가장 중앙부 그리고 다른 도시에 피해가 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지금 가장 광활한 땅을 남겨두고 있는 그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는 기획의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동면 같은 경우는 5km 이내에 오송까지도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의 홈피에 오송에 사는 시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세종시 쓰레기 때문에 우리 오송 주민까지 피해를 보느냐. 이미 청주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치원에 산다고 해서 발언권이 약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획된 대로 전동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에 조치원에 하루에 수십 대의 쓰레기 소각장 대형 트럭이 지나갑니다. 그때의 경제적인 효율성도 그리고 유류비 지원 같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세종시 중심부인 월산공단쯤에 원안으로 세웠던 건데 왜 그 원안을 다시 엎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대위에서는 원안대로 월산공단에 다시 용도 변경을 다시 해서라도 설치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00% 동의할 수도 없고 100% 반대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나누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옳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여러분들 누구하고도 같이 얘기는 나누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하고 얘기를 하려니 오히려 효율적이 더 못되더라라는 생각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도 가지시고 또 깊게 연구도 하시고 그런 분들하고 몇 분 추려가지고 하는 게 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이정들이 하지 않고 왜 시민들 불러다 놓고 뭐 이러고 되느냐라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반대가 됐든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몇 시까지라도 좋아요. 어쨌든 그분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깊숙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법적 절차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불만스럽고 납득이 안 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둘러서 밀어붙인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게 밀어붙여서 될 일인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건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법적 절차의 문제만은 제가 정말 그건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적 절차에 관한 한은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제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 전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오셔서 합리적인 이성적인 하시겠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마지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분은 그래 한번 보자.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하지만 그 걱정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시거나 연구를 해보시거나 전문가하고 만나신다면 같이 가시자고요. 그때 같이 갈 적에는 제가 김은혜 과장이니 뭐 담당 공무원도 시켜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손잡고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제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오늘 대화에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박수 치십시오. 이상으로 주민과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